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인사.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사회분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3회 기출분부터 인사 2급도 인사 1급과 거의 같은 범위의 이론 범위를 갖게 됐어요. 여러분들 기출 푸실 때는 1급 기출도 꼭 풀어보셔야 한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ERP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인데요. 정답 요거는 1번이에요. 1번. 기능형 요거 아니고요.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채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서 통합적으로 다들 묶어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채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예, 다른 2, 3, 4번의 내용들 보기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눈에 익혀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 다음 중 ERP의 기술적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거. 그래서 기술적 특징과 이제 기능적 특징 좀 비교해서 나오는 형식 잘 나오고요. 자, 아니면은 뭐 기술적 특징으로만 뭐 해당되는 것들에서 좀 틀린 거 찾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두 개 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정답은요. 네, 3번이에요. 3번. 인터넷 환경화에서의 사용은 자제한다가 아니고요. 인터넷 환경을 통한 멀티티어 환경을 구성하고 있죠, 오히려. 그래서 요거는 인터넷 환경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개방적인, 폐쇄적인 게 아니라 개방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ERP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이 되겠고요. 3번 다음 보기의 내용은 ERP 구축 절차 중에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가? 구축 절차는 일단 순서 기본적으로 분석, 설계, 구축, 구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라 라는 거 다시 한번 분석, 설계, 구축, 구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기에 내용들을 넣어놓고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가 맞춰봐라 라는 형식으로도 잘 나오니까 안에 있는 중요한 시험에 잘 나오는 문구들은 꼭 기억을 해 주십사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투비 프로세스 도출, 패키지 설치하고 추가 개발 및 수정 보완 문제를 논의하는 것 설계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에 1번이고요. 자, 분석 단계에서는 에지에이지 현황을 파악하고 TF팀을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구축 단계에서는 모듈 조합화 이런 것들도 있었고 구현 단계에서는 시험 가동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시되는 것들은 꼭 몇 가지 이런 식으로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4번이에요.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가장 알맞은 용어는 무엇인가인데요. 자, ERP 도입의 성공 여부는 괄호를 통한 업무 개선이 중요하며 자, 업무 개선 좀 감 잡히지 않아요? 잘 나오는 거. 급진적인, 극적 개선, 뭐 급진적 재설계,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 BPR이구나. 이렇게 경영혁신과 관련된 BPR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몇 가지 용어만 딱 끄집어내서 푸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단골 문제예요.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BPR 용어는 꼭 기억해 주세요. 업무름 재설계. 꼭 기억해 주시고 다른 것들은 EIS 같은 경우는 경영자 정보 시스템, MRP는 자재 소요량 계획 이런 것들, MIS는 경영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서 이런 것들 경영혁신과 관련된 업무름 재설계, BPR과는 조금은 방향이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BPR 용어는 꼭 머릿속에 넣어 가시고요. 5번입니다. 다음 중 사내 모집을 통한 인적 자원 채용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자, 사내 모집 나오면요. 자동적으로 사회 모집하고 좀 비교되는 게 나오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푸시면은 조금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정답은 3번이에요. 사회 모집에 비해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많다가 아니라 적다. 왜냐하면 내부에 있는 직원들 뽑을 거니까 그 직원에 대한 내용들, 내부 평가 자료들이라든가 기능 목록을
발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 자료를 이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시간도 좀 덜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 공고를 내거나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 어디 우리가 뭐 사이트 이런 데 올리더라도 뭐 잡땡땡 사이트 이런 데 올리더라도 돈 내고서 지불하고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비용 소모도 거의 없습니다. 사내 모집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사내 모집의 장점. 그래서 사내 모집의 장단점, 사내 모집의 장단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가시면은 좋겠습니다. 1, 2, 4번은 다 사내 모집의 장점에 대한 내용이 되고 있고요. 뭐 장점에 대한 것들도 있으니 뭐 단점도 하나 좀 찝어보면 이렇게 사내 모집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뚝 떨어졌어요. 그럼 그 사람 사기가 상당히 떨어지겠죠. 뭐 그런 단점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 인원을 뽑다 보니까 그 밥에 그 나물 그런 것처럼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직장 환경이 변한다던가 이런 식의 리프레싱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적죠. 그런 것들이 사내 모집의 단점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내 모집 이런 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건 사회 모집이에요. 6번 다음 중 직무순환의 취지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직무순환은 직무를 다른 곳으로 순환시켜 다른 직무를 하게끔 해서 다양한 경영을 쌓게 하는 게 직무순환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6번은 정답 3번 이렇게 잡아가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종업원 한 명이 수행하는 과업의 절대량을 늘린 거 이건 직무 확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난이도가 높은 과업을 부여한다라는 거는 직무 충실화랑 가까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무 충실화는 약간 책임감 이런 것들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4번 하나의 직무를 직무시간 교대를 통해 수행을 한다. 뭐 직무교대, 교대 근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6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7번이에요. 다음 중 인적자원관리 방침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거는 정답 2번입니다. 주요 방침 핵심 그룹 내부에서만 공유 이런 거 이제 안 돼요. 그 자기들끼리만 알고 이런 거 이러는 시대는 지났어요. 다 공개,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비공개 이런 것도 이제는 안 통해요. 그래서 인적자원관리 방침은 공개, 공유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7번은 2번 이렇게 틀린 거 잡아내시면 되고요. 8번이에요. 다음 중 인력 부족의 경우 대응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부족했을 경우는 일단 사람 뭐 기간제라도 사람을 잠깐 쓰겠죠.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초과 근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것들이 돼서 자, 1, 2, 4번 이런 것들은 인력 부족의 경우에 대응 방안에 맞는 내용이고요. 자, 요거 3번처럼 하나의 풀타임 업무를 둘 이상의 파트타임 업무로 전환시킨다는 거. 자, 풀타임 업무를 두 개로 나누잖아요. 왜냐하면 인력이 과잉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력 과잉에 대한 대응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 과잉에 대한 거. 3번이 틀렸고요. 인력 과잉일 때 또 쓰는 방법은 뭐 이런 것들도 있었죠. 조기 퇴직이라든가 신규 채용을 안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8번은 정답 3번이었습니다. 네, 9번이에요. 다음은 면접 유형 중에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인데요. 자, 적대적인 상황을 조성한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는 거. 스트레스 면접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1번 패널 면접 같은 경우는 한 명의 면접자를 여러 배 하나의 피면접자를 여러의 면접관들을 여러 명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보는 게 그 패널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위원회 면접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보는 거를 패널 면접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지시적 면접은
이렇게 구성된,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성된 어떤 질문지가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게 비지시적 면접이 되겠습니다. 집단 면접은 약간 토론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명의 이제 피면접자들이 집단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면접을 하는 부분, 그게 집단 면접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트레스 면접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들 함께 좀 짚어가시면 좋겠고요. 10번 다음 보기에 설명하는 교육훈련 방법은, 자, 최근 입사 후 3년 이내 이직률이 높은 경우가 많아 회사마다 입사 초기부터 신입사원의 조직 내 원활한 적응을 위한 과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인데요. 자, 요거 요새는 신입 직원들이 들어와도 이제 마음에 안 들고 바로 나가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시험 문제도 요거 입직 훈련이 꽤 좀 쏠쏠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신입사원 적응 훈련은 입직 훈련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내용 푸시면 되는 문제고요. 뭐 기능공이나 직무 현장 훈련 같은 경우는 약간 기술직에 해당되는 훈련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편하겠고요. 위탁 교육 훈련은 말 그대로 교육 훈련을 위탁 업체에 맡겨서 하는 그게 위탁 교육 훈련이 되겠습니다. 10번은 2번 입직 훈련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11번에 다음 보기 중 기업의 경쟁 상황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제고시키기 위해 개발된 방법으로 교육 참가자들을 몇 개의 팀으로 구성하여 그 모의 경영을 하여 의사결정 능력을 훈련시키는 방법. 자, 모의 경영이라는 거에서 좀 착안을 해서 푸시는 게 가장 편하시고요. 자, 이건 비즈니스 게임이에요. 정말 게임처럼 컴퓨터를 통해서 모의 경영을 해서 하는 게 비즈니스 게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새 조금 쏠쏠이 잘 나오는 보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모의 경영은 비즈니스 게임이다 라고 좀 이렇게 해서 푸시면은 좀 편하시고요. 감수성 훈련은 약간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너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우리를 이해하고 집단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수성 부분을 이해해서 다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자라는 부분이 감수성 훈련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바스켓 훈련은 그 미수행된 거를 수행을 하게끔 어떤 업무 관련된 것들, 비슷한 업무 관련된 것들을 실제적으로 미수행된 거를 수행을 통해서 바스켓이 옮겨가듯이 이런 걸 통해서 훈련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바스켓 훈련은 뭐 실습장 훈련은 실습장에서 한다라는 뭐 도제 훈련하고 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11번은 정답 2번 비즈니스 게임으로 보시면 되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2번 다음 중 경력개발 원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경력개발 원칙 4가지 외워주세요 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그래서 적재적소, 경력기회, 개발, 승진 경로, 그리고 후계자 양성, 후진 양성의 원칙. 후진 양성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무순환의 원칙은 틀렸네요. 그래서 4가지 기억해 주시라 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잘 나와요. 그래서 경력개발 원칙 4가지, 적재적소, 경력개발, 경력기회개발, 승진경로, 후진 양성 4가지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용어는 게임 개발회사 시사는 개발자의 업무 성과 및 조직 기여도를 평가하고 계약에 의해 연간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능력 중심의 보상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연봉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되게 거창하게 써놨는데 연봉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봉제는요, 그래서 능력 중심 보상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간 보상 수준을 결정한다는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으셔서 연봉제에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푸시면 되고요. 뭐 월급제 같은 경우는 시간급제에 해당되는 고정급제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단순 성과급제 요거 그리고 차별성과급제에 있는데요. 차이는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는 거는 맞는데 단순하게 뭐 생산량이 증가했다. 그럼 그 생산량에 비례해서 단순하게 계산해서 주는 걸 단순 성과급제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고요. 뭐 차별성과급제 같은 경우는 어떤 표준치를 두고 표준치 이상이 되면 그 표준치 이상의 거에 대한 부분을 주고 표준치 이하이면 미만이면 그 미만에 해당되는 내용 계량치에 맞춰서 성과급을 계산해 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13번은 정답 연봉제다라는 거
풀어가시면 되는 거였고요. 14번 다음 중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 자, 임금 수준 결정하는 건 상한선으로는 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 그리고 하한선으로는 생계비, 중간은 그 비슷한 노동시장의 그런 노동시장에서의 그 임금 수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했을 때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거는요. 종업원 개개인의 심리적인 만족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4번에 3번 여기 해당돼요. 요거 만족 수준은 그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임금 수준 결정 요인에 종업원의 만족 수준까지는 개입시킬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정답 3번이었고요. 15번 다음 중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제도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인데요. 카페테리아식이에요. 그래서 선택적 복리후생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 입맛에 맞는 걸 선택해서 내가 맞는 복리후생을 이제 선택해서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요. 그래서 4번처럼 관리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제도의 장점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 4번이 틀렸어요.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단점이에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의 눈에 한 번 더 좀 익혀가시기 바라겠고요. 16번 다음 중 임금 지급의 원칙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인데요.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본인 이외의 지정이 좀 아니 본인한테 줘야 돼. 일한 사람한테 줘야죠.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된 거죠. 직접불의 원칙. 그래서 임금 지급의 원칙 해당되는 거, 이거는 통화불의 원칙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고요. 전액불의 원칙, 그리고 일정 기일 지급의 원칙 요거. 그래서 16번은 4번 요거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만 지급해야 돼요. 16번에 4번 요거 정답이고요. 17번 다음 4대 사회대 보험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서 자, 4대 사회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거 4개죠. 그리고 퇴직연금은 4대 사회보험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17번은 2번 골라내시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사회보험 문제에서는 뭐 종류, 4대 보험에 대한 종류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도 있고 꼭 포인트 되는 용어들 꼭 잡아가세요 라고 했던 것들은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고용촉진 기억하시죠? 국민건강보험은 건강증진 예방 이런 것들. 산재보험 요거는 업무상 재해. 그리고 중요한 게 사업주가 전액보험료를 지불하는 유일한 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은 노령장애 보험의 원리 이런 것들은 국민연금 이렇게 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18번이에요. 다음 보기에 설명하고 있는 근로제도는 해서 근로시간 관리 중에 일정 범위의 근로시간 중에 기업의 업무 성격 및 내용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개별 근로자가 매일의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의 자주적인 결정에 의해 원하는 대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거 요거인데요. 네, 요거는 4번 선택적 근로시간제. 요것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거 이게 선택적 근로시간제고요. 연장 근로시간제는 어느 정도의 근로시간 중에 한 어느 부분 연장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까지는 인정을 해서 근로시간제에 넣는 거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정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 뭐 기자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외근이 많잖아요. 그래서 외근이 많은 직업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는 사무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근무 시간을 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네가 어느 정도 일했으니까 이건 그냥 네가 그만큼 근로시간만큼 근로했다고 인정할게 라는 부분. 그래서 인정 근로시간제는 좀 외근이 많은 직업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량 근로시간제는 자 이거는 기술직이나 개발직
개발이나 기술직 같은 경우, 특히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분들은 거의 새벽에 일하시고 아침에 거의 못 일어나시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밤에 더 이제 개발이 좀 잘 되시는지, 프로그램이 잘 되시는지.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네가 재량껏 근로시간대로 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재량 근로시간제는 이런 개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시간제도 좀 잘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요 보기에 있는 내용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정답 4번이었고요. 19번, 다음 중 유해산업 작업 근로자의 법정 근로 시간은 6시간 34 요거네요. 1번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19번에 1번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좀 외워 가셔야 되는 부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20번, 다음 중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쟁의행위에 해당되는 거. 자,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쟁의가 몇 개 없어요. 직장 폐쇄, 이거 조업 계속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직장 폐쇄하는 거는 직장에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의 생계를 어렵게 하는 거죠. 내가 돈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직장을 아예 폐쇄해 버리는 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업, 쟁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지고 계속 조업을 하는 건 조업 계속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두 가지 정도 사용자 두 가지 정도는 기억을 꼭 해주셔야 하는 부분. 파업 같은 경우는요, 노동자 측에 다 이게 노동자 측의 쟁의행위인데요. 파업 같은 경우는 일 안 하는 거, 일을 이렇게 파하는 거죠. 업을 파하는 거, 일 안 하는 거고요. 태업은 일은 하는데 게으르게 하는 게 태업이고요. 그리고 피켓팅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피켓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으쌰으쌰 뭐 우리 참여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피켓 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피켓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용자 측의 쟁의행위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도 2018년 3회부터 새로 들어온 부분들, 이론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급 기출문제 꼭 풀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오늘 시간도 그런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복습 꼭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